이번 시간에는 제초에 영국 섬에 정착했던 이베리안 사람들에 이어서 켈트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켈트인들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좀 고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이 대륙의 고을 지방 이쪽 이 가운데 이 지방에서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다누비강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켈트인들은 혈연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랄지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혈연 중심으로 아주 그 단결력을 과시해가지고 성장했던 그러한 그 종족이 되는데요. 이 켈트인들은 이 언어를 좀 남겼지요. 이 켈트인 다음에 로마 군단이 들어오게 돼요. AD 43년에. 근데 이 로마 군단은 아주 발달된 로마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라틴을 중심으로 말이죠. 로마인과 나중에 로마인 들어가지고 영국 섬에서 400년간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켈트인 원주민과 로마인 사이에 결혼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은 뭡니까? 호녀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로마 병사하고 결혼했던 그 브리튼족들, 켈트족들, 그 여인들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어들, 지명 이름 같은 경우 뭐 런던이랄지 테임즈랄지 아봉강이랄지 이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어체로 쭉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런던이 있게 되는데요. 런던의 원래 이름은 론디늄, 지금은 런던 그러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론디늄입니다. 그러니까 켈트 시대 때는 대략 발음이 론디늄이 아니었겠냐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론드니움이란 이 말은 켈트 시대,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론드니움이란 이 말은 이 노르만디어, 이 프랑스의 이쪽에 있는 한 촌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촌락 지역 이름이 바로 LONDINIERSA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여기서 왔을 것이다. 왜? 지명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왔을 것이다 라고 유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켈트인들은 이 주석 광산, 이곳에 나오는 주석 광산을 이쪽에 있는 이 지중해, 이쪽 지중해하고 교역을 했다. 고을지방. 고을지방이니까 이쪽이죠. 이쪽 고을지방 사람들하고 교역을 했다.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갔을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고을지방 사람들하고 주석과 광산을 교역했다. 그런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석과 광산, 이게 바로 이제 영국의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러한 뭐 2000년 전 이전인데, 2000년, 3000년, 2000년 이전인데 말이죠. 이와 같이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쪽에 있는 이 웨일즈에 있는 거성 문화, 고인들 같은 그런 문화가 이쪽 지중해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말타 섬에 있는 거성 문화와 너무 유사했다. 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통로든 아니면 이런 통로든 이쪽과 이쪽 사이에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3000년 전 이게 됐는데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금화 켈트족이 뭘 잘 만들었어요. 공예품을 잘 만들었는데 이 금화를 만들었다. 이 금화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00년 전 뭐 그런 금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 켈트족은 BC 6세기 4세기경에 영국에 왔는데 로마 침입 시기에까지 있게 됩니다. 그 로마가 침입하게 되니까 로마에 맞서 싸운 종족이 바로 켈트족이에요. 켈트족이죠. 브리튼족 혹은 켈트족. 이 무렵에 바로 아더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킹 아서 영화나 뭐 소설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그 킹 아서가 바로 이 켈트족의 브리튼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외세가 들어오니까 외세에 싸우는 것이죠. 로마 군단뿐만 아니고 뭐 이런 지역에서 온 많은 외세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맞서 싸운 족장 이름이 바로 킹 아서예요. 그게 이제 로망스로 중세 때 와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금화를 만들었는데 이 금화에가 아폴로 상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폴로 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폴로는 이쪽도 아니고 고을지방이랄지 뭐 다누비강 이쪽도 아니고 아폴로는 바로 로마, 그리스 그쪽에 신화 속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켈트족의
금화해가 아폴로 성에 찍혀 있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하고 켈트족하고 이쪽 지중해하고 연락, 교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쪽의 신화 속 신의 얼굴이 이쪽에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곳에 금화해가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2500년, 3000년 그 경우 이야기인데, 약 2500년 전 그 경우인데, 이와 같이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좌우지간 증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켈트족이지만은 이 지중해 문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 그 다음에 헬레니즘과 로마 라틴 문화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켈트족의 그러한 그 모습이랄지 생활 모습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뭐 몇몇의 그 저술가들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줄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케사르 시저라고 하죠. 줄리우스 시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줄리우스 케사르는 BC 100년부터 44 이렇게 기원전 1세기 때 사람이죠.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제 어떤 그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건 사제도 했다. 그다음에 저술가였다. 뛰어난 정치가 군인 저술가. 이같이 유능한 사람이었죠. 케사르가 이 켈트족의 그런 그 뭐 전통 문화 같은 거에서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은 말이죠. 이때부터 하나의 그런데 이 줄리우스 케사르가 남긴 유명한 말 있지요. Veni, vidi, vici. I came, I saw, I conquered.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바로 그 유명한 그 케사르입니다. 이 케사르가 켈트 문화에 대해서, 켈트 생활상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 켈트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베리안, 그 이전에 이베리안 사람들은 전혀 무엇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 켈트족은 지명 이름이 나오게 되고 공예품이 나오게 되고 공예품. 자, 그리고 이제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종교. 이제 공예품이 어느 정도로 발달이 되느냐? 전 시간에 이제 공예품 그 문양 패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켈트에 남긴 공예 패턴입니다. 이 문양이 지금도 패션이랄지 어떤 가구 같은 게 많이 들어있게 되죠. 영국이랄지 뭐니까 이쪽 유럽에서 말이죠. 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러한 패턴. 영국 가게 되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게 돼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게 됩니다. 꼬여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낳은 그 문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 흔적이 뭐 여러 곳에 있게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게 되는데 이쪽에 웨일즈 지역, 영국의 서쪽에는 웨일즈 지역에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예품을 좀 보도록 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웨일즈입니다. 이 런던과는 영국 그 잉글랜드하고 많이 틀려요. 웨일즈 가게 되면은 이 온 산이 좀 있고 여기로 온 그 평야라기보다는 그 필드가 말이죠.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시사철 아름다운 숲으로 덮여 있는 것이 웨일즈예요. 그곳에 이제 켈트의 전통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공예품들이 아주 정교하죠. 이와 같은 공예품들을 켈트인들이 남겼어요. 이때는 이제 그 BC 1000년 전이 아니고 대략 한 뭐 BC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말이죠. 뭐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정교한 문화를 남겼고 켈트인들의 주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보이는 것이 이 켈트인들이 제사의식을 거행했다는 제사의식, 여러 가지 보니까 의식, 신을 모셨다는 그런 터예요. 이 둥그런 흙 무덤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곳곳에 돌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죠. 거성 문화죠. 쉽게 말해서 이제 거성 문화가 이같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거성 돌들을 배치한 것인데요. 그쪽 사람들을 이제 드루이드 교라고 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들의 켈트족들의 공예품을 보세요. 뭐 버클이랄지 옷의 장식이랄지 갑옷 장식 같은 거, 몸의 장식 같은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이같이 그 켈트인들이 이 뭘 잘 만들었다.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켈트인들의 이제 종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종교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영국 섬에서 다양한 신들을 모신 그런 거 원시적인 종교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체계적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종교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드루이드교입니다. 드루이드교, D-R-U-I-D-S, 드루이드교. 그러니까 이 드루이드교는 영국 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켈트족들이 있었던 이 뭡니까? 뭐 브리타니아랄지 대륙에서도 드루이드교가 있게 되죠. 근데 가장 융성한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런 지역들, 잉글랜드의 중남부. 우리가 이제 지명을 말할 때요. 우리가 흔히 잉글랜드 하게 되는데요. 잉글랜드라는 것은 이 영국의 중북부부터 이쪽만을 말합니다. 이쪽. 영국의 잉글랜드의 중원, 영국의 중원을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이 북쪽은 스코틀랜드, 다 알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서북부에는 이쪽을 웨일즈, 아일랜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우쪽, 이쪽 가운데 잉글랜드, 이쪽 웨일즈죠. 이게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죠. 통합이 돼가지고 뭔가 유나이티드 킹덤 혹은 그레이트 브리튼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잉글랜드 하게 되면 이 지역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만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드루이드교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상당히 뭡니까?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 드루이드교라는 것이 D-R-U-I-D, 드루이드라는 것은 그 사제고 교사고 그 다음에 법관이에요. 사제, 의식, 신을 모시는 의식을 행하는, 집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교사, 뭘 가르친다 이것이죠.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종교 의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연 철학, 천문학, 신화를 짓는 법, 뭐 족장이랄지, 그들의 유명한 사제들이랄지, 용사들을 기리는 그러한 뭡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 자연 철학, 천문학. 이 고대 사회에서 천문학은 기본입니다. 천문학. 별자리 운행에 따라서 날씨가 정해지게 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별자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천문학을 열심히 관찰한 것이죠. 그건 동서 어느 지역이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최고의 지식층이었다. 그래서 사제, 교사, 법관을 겸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해왔고 가르침을 행했고 법관이었다. 어떤 일을 판단했다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드루이드교는 켈트 종족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층이 된 것이죠. 최고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는 것도 면제가 됐습니다. 하나의 특권층이죠. 특권층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의 그 종교관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주 그 초기에 그런 겁니까? 그 황당무계한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후대 사람이 봐도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하는 그런 교리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루이드교입니다. 첫째, 그들의 교리를 정하여 보면은 신을 숭상하라.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숭상하라. 누구나 있겠죠. 어느 지역에 있겠죠. 그 다음에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합니다.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마라. 뭐 2000년, 1500년,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원시 종교 비슷한 그런 종교인데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역으로 약간 확대해서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의롭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사람답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게 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무엇인가니 약간 그 도덕성, 오늘날 말하는 윤리관 도덕성이 여기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있게 행동하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웅지 시대, 전투 시대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하라. 신을 숭상하라.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마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영혼 불멸. 영혼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윤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장소의 변화일 뿐이다. 죽으면은 죽음의 장소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이동할 곳을 대기하는 곳이다. 그렇죠?
영혼의 윤회를 믿었고 영혼 분멸이고,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장소의 변화인 것이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숲속 빈터랄지 나무 밑에서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흔적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모나섬입니다. 모나섬인데 모나섬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웨일즈의 북서쪽 끝, 여기 섬이 있거든요. 조그만 섬이요. 이쪽에 있는 켈트족들이 이쪽이죠. 켈트족들이 있던 것이죠. 이곳은 섬이에요. 그곳에서 모나섬에서 그러한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죠. 우상을 섬겼는데 동물을 바치고 인신 공양을 합니다.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죽은 사람을 바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산 사람도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들한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 속에다가 동물도 넣고 사람도 넣고 해가지고 불태우고 말이죠. 그런 거 비슷한 영화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켈트족의 두리드교입니다. 두리드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동물과 인신, 사람을 바쳤다, 이런 면에서는 아주 원시적인 종교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데 이쪽을 보면 신을 숭상하라,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마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이런 거 보면 또 뭡니까? 제법 오늘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어떤 윤리관, 도덕관이 들어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르쳤던 거, 공부했던 거, 가르쳤던 것이 바로 시, 자연철학, 천문학, 신화, 이건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이 두리드교는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나 이런 지식들을 글로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구두로 전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로 전수하다 보니까 구전문학이죠. 쉽게 말해서요. 문학에서 말하는 구전문학, 오랄 트래디션, 오랄리티, 구전문학인데, 구전문학은 엄격한 사제와 제자 간의 엄격한 1:1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창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제자가 앉습니다. 제자 앉아가지고 한 구절, 흥부가 뭐 놀부가 뭐 심청전 한 구절을 스승이 읊으면은, 레스테이션 읊으면은 제자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그와 같이 반복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랄 트래디션. 나중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영문학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베이올프랄지 그런 오랄 트래디션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기억에 의존하는, 기억력, 메모리 파워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그러한 학습이고 전수입니다. 얼마 동안 훈련을 쌓느냐? 보통 20년간 훈련을 쌓습니다. 20년 훈련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 유명한 사제랄지 군인이랄지 자기 뭐 지도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훈련 업적 같은 것을 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주술 같은 것도 지어내고 말이죠. 다양해요. 꼭 주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20년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엄청나 뭡니까? 운명의 이기, 기기들이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도 있고 뭡니까? 뭐 SNS도 있고 모든 걸 해가지고 쉽게 그냥 글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도의 뭡니까? 아주 방대한 기억량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글을 안 쓰기 때문에 어때요? 기억의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거. 그게 엄청 긴 시예요. 시인데 호머가 그것을 읊고 다 했다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호머의 오디세이라는 것은, 율리시스 오디세이라는 것은 호머가 읊었던 그 운율, 그 어휘 그대로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전문학으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글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글로 변한 것도 여러 번 변화해가지고 오늘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율리시스랄지 트로이 전쟁에 관한 것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방대한 것들이 기억에 의해서 계속 후손들한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인간의 기억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얼마 되겠어 하는데 거의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억력을 소유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고 그런 구존 문학을 전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베어울프도 공부하게 되고 고대 영식 공부하게 되는데요. 전부 다 구존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나중에 글자화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 어느 지나 다 처음에는 구존문학, 오랄 트레디션, 구존문학이죠. 말로 지어지는 것인데 서서히 글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문화가 태동하게 되는데 이쪽 서구 사회에서 이제 글자 문화의 태동과 기독교 전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글자화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토착민들의 고유한 토착어를 뭡니까? 글자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는데 15세기 말이죠. 이 일반 사람들은 말을 했지요.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글로 표현을 못 한다 이것이죠. 그걸 세종대왕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다? 그 말을 글자로 옮길 수 있도록 글자 체계를 완성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글자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없습니다.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열리면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글자 문명이 태동하게 된다 이것이죠. 자, 어지간 이 두루이드교들은 글자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문헌도 없습니다. 다만 오랄로 남기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두루이드교의 전통의 어떤 시라할지 어떤 거요 어떤 거 뭐 용사의 뭐 무용담이랄지 신화 같은 것이 거의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의 없어요. 뭐 단편적인 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종교 형태가 들어왔고 이 두루이드교는 켈트족들이 이제 뭡니까 믿었던 종교인데요. 로마 군단이 43년에 영국에 들어옵니다. 로마 군단이 43년에 영국에 들어와요. 그때도 일부 지역에서 두루이드교가 행해지게 된 것이죠.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아폴로 신이랄지 제우스 신이랄지 비너스 신이랄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었던 것이죠. 그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죠. 3세기 4세기 때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때도 이쪽 영국 섬에서는 켈트인들이 뭡니까 숭배했던 바로 두루이드교, 그 신들을 모시는 두루이드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루이드교를 이제 2단교로 해가지고 이제 몰아치는 그런 그 일화도 있고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두루이드교가 계속 로마 시대 때도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종교 형태가 켈트족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베리아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켈트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종족이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서 서서히 로마가 이제 서구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줄리어스 케사르, 그죠? BC 100년부터 44년인데요. 이 줄리어스 케사르가, 이 케사르 군대가 BC 45년, 54년, 54년경에 영국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2년에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로마 군단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었지만 영국 섬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일순간 통치하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바꿔지고 AD 43년에 본격적으로 5만 명의 로마 군단이 영국 섬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문명이 영국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새로운 문명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로마 군단에 대해서,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